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오즈모 포켓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제가 오즈모 포켓을 쓴 지 한 3주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사용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3주간 이 오즈모 포켓을 쓰면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어요. 45만원이 아깝지 않고 정말 잘 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오즈모 포켓을 사기 전에 우려됐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화각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로 찍은 영상들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뭐야, 이거 고프로에 비해서 너무 화각이 좁잖아. 화각이 좁아서 저는 안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얘는 화각이 26mm 정도 화각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카메라 화각이 28mm니까 스마트폰보다 좀 더 넓게 찍히는 화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용성이 높은 화각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셀카를 찍기에도 그렇게까지 좁은 화각은 아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프로의 그 초광각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일단은 그 초광각의 왜곡이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고, 그리고 용도가 오히려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풍경이라고 무조건 광각이 좋다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약간 불필요한 부분들까지 나오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 뭔가 예술적인 영상을 찍기에는 고프로보다는 이 오즈모 포켓의 화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욕심 같아서는 뭐 셀카만 포기를 한다면은 한 35mm, 50mm 정도의 화각까지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셀카로 사용하실 분들이 이제 셀카봉에 대해서 아쉽다고 하시는데, 일단 지금 DJI에서 나온 정식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셀카봉으로 이 오즈모 포켓을 다룰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얘를 이렇게 펼쳤을 때 얘가 정확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오, 신기하죠? 꽤 안정적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뭐 얼마든지 셀카를 샥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저를 찍게 할 수도 있어요. 뭐 특정한 기종의 셀카봉만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생긴 뭐 그 샤오미 셀카봉처럼 생긴 거는 다 되는 것 같거든요. 얘가 돌아가는. 아무리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는 이미 유명한 꿀팁인데,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탈부착 다용도 타이라고 제품이 되어 있거든요. 2,000원 밖에 안 하는데, 얘 원래 그 코드들 열어주기로 돼 있을 때 얘 묶어가지고 정리하는 선이에요. 양쪽으로 찍찍이가 붙여 있는 건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 찍찍이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묶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정성이 훨씬 생기거든요. 이렇게 흔들어도 별로 부담이 없죠. 셀카봉은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많이 말을 하던 게 이 내장 마이크 성능인데요. 뭐 해외 유튜버 분들이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던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이 내장 마이크 성능은 너무 구리다, 이거 잘 못 쓰겠다 싶었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받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써보니까 생각보다 내장 마이크 성능이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적되는 부분이 스마트폰을 연결을 할 때 이 접합부가 부실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끼우면은 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사실 약간 불안정하긴 해요. 얘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것도 있고 하긴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도 많이 찍고 했었습니다. 밖에서도. 타임랩스를 촬영할 때나 셀피 브이로그를 찍을 때 이렇게 핸드폰을 연결한 상태로 놓으면은 잘 안 서진다는 게 단점인데, 또 세우니까 세워지긴 합니다. 여전히 얘가 약간 이렇게 불안정하긴 하지만,
그냥 이 오즈모 포켓의 밑면이 다 땅에 닿으면서 고정이 되긴 하네요. 오. 그리고 또 얘기가 많았던 게 배터리 성능인데 이건 솔직히 좀 아쉽기는 합니다. 뭐 여행을 다닌다고 했을 때는 꾸준히 계속 이 배터리를 신경을 써줘야 되거든요. 충전을 할 수 있을 때 해줘야 되고 보조 배터리로 외부에서도 충전이 가능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되게 우려가 됐던 부분이 셀피 브이로그를 촬영을 할 때 자꾸 얼굴을 못 잡는다는 점이었어요. 그 해외 유튜버들 영상을 봐도 이렇게 셀피를 열심히 찍는데 초점이 맞은 것 같다가도 어느새 보면은 배경에 초점이 가 있고 이렇게 얼굴이 초점이 나가버리는 경우들을 꽤 많이 봐가지고 그거는 좀 저도 걱정이 되던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제 얼굴을 이렇게 셀프 카메라로 찍을 때 초점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었어요. 셀프 촬영 때 AF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터치를 해가지고 팔로우 포커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AF 추적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동으로 오즈모 포켓이 움직이면서 AF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약간 AF 추적 성능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워블링을 계속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영상 퀄리티가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이 많았던 게 발열에 대한 부분인데요. 4K 촬영을 할 때 발열이 되게 심하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솔직히 저도 4K 촬영을 많이 했는데 영상을 그냥 잠깐만 찍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잘 못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실사용을 했을 때 발열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즈모 포켓을 쓰면서 우려됐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상보다 더 좋았던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화질이에요. 동영상 화질이 특히 4K 영상 화질이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여러 번 감탄을 했었고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았던 또 다른 부분은 기동성입니다. 이 오즈모 포켓을 산 이유이기도 하고요. 얘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그냥 샥 꺼내서 얘를 켜주면은 이렇게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크기와 그나마 빠른 구동 시간 덕분에 기동성이 정말 뛰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이면은 주머니에 넣기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뭐 가을 겨울에는 주머니가 많고 두툼하니까 얘를 넣어도 전혀 티가 안 날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작아서 좋은 점이 또 주변의 이목을 별로 끄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뭐 이런 흔들림이 없는 영상을 찍을 때 막 카메라에다가 짐벌까지 크게 달아서 이렇게 하면은 다들 방송국에서 온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사용을 했을 때는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신경은 안 써요. 아 물론 자세히 보는 분들은 저게 뭐지? 못 보던 거네? 하면서 신기해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저조도 촬영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영상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 센서 크기를 감안을 했을 때 되게 저조도에서 노이즈를 잘 억제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카메라들이 어두울 때 AF를 못 잡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이 저조도 AF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상외로 좋았던 점은 모션 타임랩스입니다. 원래 이 타임랩스를 찍는데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게 하는 타임랩스는 되게 고가의 장비를 써야 가능한 촬영이거든요. 자동으로 속도를 지정해서 쭉 움직이는 이런 슬라이더 같은 것을 사야 되는 건데 그나마도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건 더 힘들고요. 근데 얘는 진짜 이 조그만한 장비로 이렇게 타임랩스를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고 뭐 많이 찍어보진 않았지만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다만 타임랩스에서 아쉬웠던 점은 타임랩스 영상이 FHD로만 출력이 된다는 점이에요. 얘가 4K로 나왔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즈모 포켓을 쓰면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쓰임새를 알게 되었는데요. 얘로 제품 촬영을 하면 이 틸팅과 패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제품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화면으로는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살짝씩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틸팅이라고 하고 옆으로 움직이는 걸 패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카메라로 얘를 찍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 손이 기계가 아니라서 이게 그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 오즈모 포켓으로는 여기서 얘를 압력에 의해서 조절을 해서 틸팅 속도도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수가 있고 되게 퀄리티 있는 틸팅 패닝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추적을 걸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거는 또 슬라이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좋게만 말한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아요. 오즈모 포켓의 아쉬운 부분은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바람이긴 한데 센서가 좀 더 커서 한 1인치 센서였으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사실 뭐 어두울 때 노이즈 부분은 그렇게 큰 불만까지는 없는데 뭐 심도 표현에서 좀 아쉽거든요. 그 아웃포커싱을 시키는 얕은 심도. 확실히 이 2.3분의 1인치에서의 심도 표현은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고 1인치 센서 정도 된다면 좀 더 그런 아티스틱한 촬영을 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센서가 1인치로 커지면 이 카메라 크기도 커지고 짐벌 크기도 커지고 전체적인 제품 크기가 커져서 더 이상 포켓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격도 훨씬 뛸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제품이 나오면 한 100만 원 정도 돼도 살 용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그 짐벌의 성능이 좋기는 한데 이 수직으로 움직이는 Y축 떨림 보정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일반적인 카메라 짐벌들이 다들 Y축에 약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끄덕거림에 좀 취약해서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살금살금 걷는 그런 닌자 스텝을 연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전체적인 짐벌 성능은 아주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샘플로 쓸 영상을 찾아보니 또 다들 괜찮더라고요. 그나마 계단을 내려가는 이 영상에서 흔들림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연결을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조이스틱을 움직여가지고 틸팅과 패닝을 동시에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없이 그냥 얘로만 찍게 된다면 여기서 틸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서서히 움직이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는데 옆으로 움직이는 거는 얘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화면을 작더라도 모드를 바꿔서 패닝도 할 수 있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면은 이 스마트폰을 연결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화면에서 터치로 패닝까지 되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 휠을 돌려서 조작하는 액세서리가 안 팔리겠죠?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화면을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이 짐벌이 너무 획획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영상을 찍을 때 화면을 전환시킬 때는 무조건 이렇게 천천히 가야 영상을 쓰기가 좋거든요. 근데 얘로 이렇게 움직일 때 물론 제 스킬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돌리면은 너무 획 돌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DJI 드론에 달린 짐벌은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를 조절하는 옵션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리 찾아도 그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냥 틸팅 패닝을 할 때는 그 조이스틱을 누르는 압력으로 조절할 수는 있지만 그냥 추적을 안 하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돌아가는 속도도 좀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은 120프레임 세컨드 슬로우 모션입니다. 이 오즈모 포켓이 FHD와 4K에서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되거든요. 근데 원래 나왔던 프로토타입에서는 120프레임 촬영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슬로우 모션을 걸면은 30프레임에서는 4배까지 슬로우 모션이 되는 거니까 되게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얘가 정식으로 발매되고 나서는 그 120프레임 촬영이 빠졌거든요. 아마 뭐 발열이나 안정성 문제 때문에 빼지 않을까 싶은데 펌웨어 업데이트로 그 슬로우 모션이라는 기능이 생기면서 120프레임 4배 슬로우 모션이 생기긴 했어요. 근데 얘가 크롭이 너무 많이 돼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화각이 이 정도라면
이 슬로우 모션 모드에서는 정말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제대로 영상을 찍을 수 없고, 그리고 이 슬로우 모션을 찍으면은 120프레임짜리 영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FHD 30프레임짜리 영상으로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냥 그 30프레임짜리가 4배 느리게 재생이 되는 걸로 나와서, 그래서 약간 편집을 할 때 자유도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옵션에서 뭐 4K까지는 안 바라니까 FHD로 120프레임까지 찍을 수 있게 그냥 일반적인 동영상 촬영 모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오즈모 포켓을 3주 정도 쓰면서 우려되던 부분들, 그리고 좋았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도 이 오즈모 포켓으로 멋진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올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